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을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양시장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상황 현재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오전에는 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네.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2247.69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 마락 세력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떤 그 약보합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외국인 1,633억 그리고 기관이 2,722억의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런 전망, 미국의 신용 등급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제가 봤을 때는 환율 같은 경우에도 큰 환율도 오늘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의 변동폭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큰 변화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좀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었던 이 삼성전자 1.21%의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 1.09%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를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언택트 관련주죠. 네이버가 2.66%의 상승세, 그리고 카카오가 4.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또 여기에 좀 LG화학이 실적 발표와 함께 8%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 본다면 역시 그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크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 갈 종목은 가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이 코스피 대형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연일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확인하셨고요. 코스피 지수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 네, 그나마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 쪽에서의 순 매수세가 좀 크게 지속되면서 0.94%, 822.93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관건은 그거죠. 이제 800포인트에 안착을 하냐, 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종별로 틀린 업종별로 어떤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하더라도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시젠 어떻게 보면 시젠이 좀 시장을 좀 이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젠의 4.0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제넥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부품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2.4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떤 그 종목별로 봤을 때도 이 차별화 영상이 어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심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젠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를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어떤 종목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될 텐데요. 8월에 또 코스피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 한국 유릴 플러스 테슬라로 힘받고 있는 2차 전지 새내기 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2차 전지주들 LG화학의 낙수 효과를 받으며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역시 LG화학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전에도 관련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런 2차 전지 후발 새내기 주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LG화학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오늘 목표 주가 대체로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내놨는데요. 규모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077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오늘 증권가에서는 모두 목표 주가 대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실적 개선 종목을 찾고 있는 개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코스피 8월에 대한 좀 이야기가 될 텐데요. 4거래일 연속 최근 코스피는 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7일에는 2210선을 회복했고요. 28일에는 2250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불어 좀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기관과 실적 서프라이징 등이 기대감이 좀 실려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8월에 좀 전망치, 증권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100에서 2350선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보시면 사실 코스피는 2240선 중반에서 좀 횡보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대에서도 매도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2230선 고지를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점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을 펼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샀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 이제는 내년 실적이 개선될 종목에 집중 매수해서 주가를 좀 올리는 스마트 개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7월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등이 속한 KRX 자동차 지수가 지난달 들어서 15.9%나 오르면서 이 KRX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지수 상승률을 지금 짓눌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이익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건설업종들이 앞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테마주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건강과 면역력 강화의 인식이 시민들의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의 종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콜마비엔 H 주가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5배 이상 상회하면서 114.54포인트나 강하게 올렸습니다. 이와 또 더불어서 노바렉스 주가도 99.25% 올랐고요. 콜라겐 제품을 만드는 진뉴트리 역시도 79.74%나 올랐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앞으로도 미국과 해외 진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관련주들 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 정리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코스피 시장 전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오르면서 이제 다음 고점은 어디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2,300선을 무난하게 넘길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천천히 어떤 시장의 우상향 방향으로 가면서 2,300선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천천히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의 변수가 많이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도 열려 있고 지금 아래도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죠. 미국의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약간의 그 불확실성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추가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뭐 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의 뭐 잡음은 있지만 결론은 합의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믿음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변수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선 유동성 장세 그리고 각국이 좀 중앙 정부가 아직까지도 금융 정책을
금융 정책에 대한 카드를 많이 내놓을 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걸 아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유동성 장세는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약간의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밸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이 뭐 PR로 봤을 때도 지난주 12.69배로 그 전에 가장 크게 높았었던 2007년에 12.95배 봤을 때도 별 차이가 나지 않은 네. 밸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밸류가 어떤 정고점으로 봤을 때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무등송 장세에 의해서 2,300선에 대한 부분은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약간의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유동성 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2,300선이 뭐 꿈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추가 부양책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금융 정책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2,300선 고지를 넘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상단으로 열려있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깜짝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3, 4개 주들도 덩달아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입성한 A-프로는 현재까지 87%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TSI, E&들이 등등도 좋은 주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이 정당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2차 전지라고 한다면은 뭐 LG화학과 뭐 삼성 SDI를 좀 말씀을 하지만 이 밑에 관련 하부의 이 소재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어떤 2차 전지 테마도 아니고 이제 산업이지만 어떤 그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오고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특히 제가 봤을 때도 이 첨보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첨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좀 상승률이 지금 크게 오르면서 뭐 여담으로 뭐 천보다 만보다 한마디로 뭐 10배까지 간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상태인데, 역시 지금 캐파 뭐 설치 투자 계획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첨보가 그 과거에 했었던 생산 용량이나 봤을 때도 분명히 뭐 3배, 4배가 넘는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는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상태의 수요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키우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노메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노메텔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서 검사를 하는 장비가 있고, 이 내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적으로 이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이 이노메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내적으로 만드는 엑스레이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뭐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SDI, LG화학 대부분의 대형사를 갖고 있고, 뭐 BYD 같은 글로벌 고객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노메트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PNT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로트로 쪽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신고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갈 수 있냐? 당연히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는 종목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지, 가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요즘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리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천보, 이노메트릭 그리고 PNT 제시해드렸습니다.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할 수 있을지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주시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은 2분기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도 급등을 했고 신고가를 썼습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대규모 실적 쇼크를 보였습니다.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 읽어야 될까요? 정말? 우선 뭐 LG화학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작년 대비해서 178% 늘었는데 이거는 당연한 수준 예상이 됐던 게 그렇죠. 유럽 쪽에서의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폭스바겐을 필두로 지금 그 개화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대형주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삼성중공업 좀 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실적이 실적이 크게 좀 악화됐었는데 이 삼성중공업 주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 지금 유가나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외부 변수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 업체들이 어떤 실적과 주가에 대해서 지금 한치 앞을 좀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 업체들은 어떤 내적으로 조선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유가와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시 지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뭐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수주가 개선이 되고 나는 상태를 좀 확인해야 이 조선 업체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유가나 뭐 코로나19의 뭐 상황 이러한 거시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을 하시면서 조선 업종들은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쳐서 안 되는 주요한 경제 일정들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은 시장이 그렇게 특별하게 강한 모습들이 아니라 섹터별로 좀 강한 상황들이죠. 2차 전지 중심의 지난 LG화학의 실적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시장의 모습을 갖춰질지 한번 이번 주 일정들 모두 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6월 3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 일단 한국의 수출 동향은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죠. 그래도 마이너스 7%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나마 한 자릿수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많죠.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또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수출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또 오늘 규제 혁신 현장과의 대화, 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대 어젠다까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가상 증강의 현실, AR, VR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관련된 이제 로드맵이라든가 또 그 밖에 문화, 제조, 교통, 의료 쪽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어떤 테마주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 번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 PMI 이번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52.8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최근에 확장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큰데 마찬가지로 오늘 또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52.8이면은 중국의 지표가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점대를 다 돌파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2016년도보다도 좋고 2018년도의 정점보다도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일단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약간 이제 기저효과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 이외에 추세적으로 강화될 것인가는 일단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다는 괜찮은데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한 변화일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올라오면서 적어도 이제 한 50%까지는 아직 격차가 남았죠. 근데 이번에 이번 발표로 이 정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아마 한 48대 이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오늘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유로존에서도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 코롱 인더스트리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8월 4일 날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물가 모두 다 부진하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높았는데 이에 따른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정부 정책과 부동산 관련된 쪽이 매번 뜨거운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얘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방안들 한 번쯤은 또 연결시켜 보면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또 일본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관련해서 소송 서류의 공시 송달 기한이 이날이 마감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또 모남이나 신성통상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테마죠. 직접적인 테마보다는 아직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약간 다시 뛸 준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들 쪽에서 한 번쯤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또 테마주의 흐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7월 자동차 판매, 특히 자동차 판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기아차가 얼만큼 또 선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디즈니의 기업 실적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특히 글로벌 OTT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디즈니가 물론 디즈니 랜드는 개장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충격을 받을 텐데 그걸 어느 정도 글로벌 OTT 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들도 체크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8월 5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또 주목할 게 대표적으로 갤럭시 하반기 언팩 행사. 그래서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G 플립 5G 버전 이런 5가지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하반기 시각은 적어도 반도체는 3분기까지 이번에 고정거래 가격 관련된 쪽에서 좀 부진했었죠. 이쪽은 반도체 쪽은 약한데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계속 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하반기에 주도를 할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또 하나 데이터 3법 관련된 쪽에 시행이 되고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주도주로 부각받는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가 같이 또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 번쯤 또 테마주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은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발표를 하고 미국에는 6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텐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서비스업 관련된 쪽이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놀랍게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측면들인데 이 탄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서비스업은 미국 쪽이 좀 더 중요하겠죠. 이쪽에 대한 동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8월 6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이 이제 드디어 또 회사 분할로 재상장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동진 세미케어과 함께 소부장 관련주의 대표주로 여겼던 만큼 상장 뒤에 주가 탄력이 강해지는지도 한 번쯤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날도 정부 정책적인 얘기 중에서 K-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 쪽 콘텐츠,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이런 6대 유망의 K-서비스를 선정을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얼만큼 또 지원을 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강화시킬지 관련된 테마주가 움직이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테마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상대적으로 일정과 주목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한국에서는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눈여겨볼 부분들이 컨텐츠 쪽의 대표주자 CJ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또 카카오도 이제 네이버에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하는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장 전에 발표될 겁니다. 그와 함께 SK텔레콤, BGF 리테일, 롯데쇼핑 아마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실적 좋은 언택트 쪽으로도 계속 관심은 높아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8월 7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이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쪽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중국 제품의 관세를 한시적 면세를 하는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가지 품목 한 32개에 대해서 만료를 했는데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일단 관세를 다시 때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지의 여부들도 한 번쯤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의 소비자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조금 더 챙겼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세 면제를 좀 더 유예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중국의 7월 무역 수지 앞서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무역 수지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무역 수지가 또 중국에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 불편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흐름들은 일단 지금 실업률은 한번 고점을 치고 떨어지긴 하는데 아마 웬만해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건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쉽게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풀타임이죠. 즉 그래도 고용의 질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풀타임 고용자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는 쪽으로 그래서 회복하는 추세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의 또 하나의 안도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8월 7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독일의 산업 생산 또 유럽 관련된 지표고 이를 통해서 또 유로화가 만약에 잘 발표되면은 강세로 가고 또 이제 달러화는 약세로 가는 어떤 모멘텀이 되겠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또는 한국의 실적 발표 관련된 쪽에 눈여겨볼 수 있는 뭐 LGU 플러스나 롯데케미칼, CJ 대한통운, NHN, SKC. 근데 여기서 SKC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가는 강합니다만 또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쪽으로 어떤 동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실적 뚜껑 열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특히 일정과 관련돼서 테마의 움직임이 강화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같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쪽에서도 그래도 테마 쪽은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한번 좀 챙겨보고 또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한번 이용하는 전략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증시 일정들 파악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일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오늘 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9위의 바이오스마트 역시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8위의 제넨바이오는 중부지방의 폭우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급등하면서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7위의 LG화학 오늘도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6위의 대정화금도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위는 한국알코올, 4위는 우리들제약, 3위는 넥슨GT, 2위는 드림텍, 1위 카카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한국알코올입니다. WHO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하면서 오늘장 손소독제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네, 한국알코올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힘이 없긴 없네. 아직도 10%나 오가고 말이야. 10%대 상승 지키기도 위태로워 보인다. 손소독제 대장주는 한국알코올이다. 2분기 실적 나오면 다른 종목이랑 비교 불가야.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 추세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어떻게든 정상은 갑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일단 힘이 없긴 없다. 10%대를 오가고 말이야. 위태로워 보인다라고 이분은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요즘은 10%대가 참 작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큰 수치인데요. 맞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21%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도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잘 버티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분봉 추세가 2만 원대 움직이곤 있지만 만약에 19,600원만 잘 지킨다면 선방했다,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9,600원 선만 지켜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설명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은 좀 줄긴 했지만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다. 조금 느리더라도 어떻게든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전문가님은 전망하세요? 일단은 이제 한국 알코올이 드디어 시즌을 맞았습니다. 네. 여름에 술 수요량이 증가가 되죠. 네.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더우니까 요즘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테슬라라는 용어라든지 맞아요. 네. 저는 테슬라가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뭐 테라랑 뭐 참이슬 뭐 이런 식으로 예. 재밌는 용어들이 생길 정도로 또 대한민국 술이 전 세계 열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과 그다음에 손소독제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청산 가치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26,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계절 모멘텀 그리고 손세정제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26,000원까지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만나볼게요. 우리들 제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덱사메타손 승인했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덱사메타손 관련주는 또 전문가님이 워낙에 강조를 했던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이 종목 그럼 더 갈 거라 보시나요? 네,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매수 걸어놨는데 쉽지 않겠죠. 아침에 좀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네요. 유유. 주주님들 이거 몇 년선까지 보십니까? 수요일까지도 상한가 볼 수 있을까요? 평당 8,000원입니다. 이틀 동안 상한가 쭉쭉 간다고 봅니다. 껄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쉽지 않겠죠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은 상한가가 좀 풀렸고요. 네, 지금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대 치료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정말 코로나 치료제 이후에 제가 거의 뭐 의학 박사가 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세 가지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덱사메타손과 그다음에 혈장 치료제, 그다음에 호흡기 천식 치료제가 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덱사메타손은 그중에 염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들 제약 염증 치료제로서 좀 두각을 받으며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더 상승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한 13,000원까지 흐름이 있으니까 더 좋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좀 여력은 남아있다. 13,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게시글은 주주님들 이거 몇 년선까지 보십니까? 수요일까지도 상한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좀 연이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상한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이름이 이제 연상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아직 상한가가 안 갔기 때문에 연상을 예측하기보다 오늘 상한가가 일단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들 제약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13,000원대 좀 저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자회사는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 두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상승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연상은 쉽지는 않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듭니다. 네, 연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넥슨 GT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외국인이 지금 7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넥슨 GT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전문가님? 고 가겠습니다. 넥슨 GT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00원에서 매수 타이밍 제대로 잡았지. 천장 한번 더 시원하게 뚫어보자. 와, 바람의 나라 모바일 너무 재밌다. 11,000원에 사서 14,000원 판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내일 2만 원은 가뿐히 올라가겠는데 앞으로 5만 원까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14,600원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다. 천장 한번 시원하게 뚫어보자라고 하셨는데 천장 어떻게 시원하게 뚫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벌써 천장을 뚫고 있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관련주입니다. 굉장히 네. 지금 오늘도 뭐 26.9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학기도 지금 쉽게 계약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 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 이제 놀이 문화 중에 게임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게임주로서 언택트 관련해서 두각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으면서 저평가 국면이기도 합니다. 24,000원까지는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천장을 뚫어냈고 그리고 나서도 24,000원까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까요? 와, 바람의 나라 내일 2만 원은 가뿐히 올라가겠는데 앞으로 5만 원까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5만 원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5만 원은 본질의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좀 상승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최대치 값을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최대치로 올라간다면 35,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체크가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에다가 그다음에 바람의 나라라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 게임이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은 조금 힘들 수 있겠고 최대로 본다면 일단 3만 원까지 전망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림텍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드림텍은 30초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코 솔루션이 유럽 통합 안전 인증 체외 진단기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주가 큰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더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지금 계속 고가 가네요. 네. 보고 갑니다. 어. 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5만 원대 도착했을 때 털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다. 진단키트 대장주인데 가려면 아직 멀었음.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지. 오늘 진입 후에 일단 버텨보기로 제2의 셀트리온이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볼 유일한 후보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 보면 5만 원에 도착했을 때나 털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다. 진단키트 대장주다. 가려면 아직 멀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나요, 전문가님? 대장이기에는 아직 조금은 미흡하고요. 원래 이제 랩지노믹스나 시젠 정통의 강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호들을 이제 딱 쫓아가는 이제 신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이제 진단키트인데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이 예전에 바이오 열풍일 땐 정말 뭐 다 바이오 붙였잖아요. 네. 요즘 사업엔 세 가지를 붙입니다. 어떤 첫 번째 주가가 안 갈 때는 진단키트를 붙이고요. 아니면 마스크를 붙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소독제를 붙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건 지금 30초라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정말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은 충분히 있어는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40% 정도 28,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되 이제는 실적 시즌 8월 15일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28,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 보도록 할게요. 제2의 셀트리온이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넘볼 유일한 후보 종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그건 아닙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주식은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실적이 얼만큼 잘 잡느냐에 대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서 셀트리온을 논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을 확인을 해보자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1위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면서 오늘장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 갈까요, 전문가님? 고가겠습니다. 오늘은 5고네요. 5고입니다. 네, 카카오까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주식이지. 놀라운 실적으로 여전히 우상향 쭉쭉 이어갈 것이다. 평단 25만 원 주주입니다. 현 시점에서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실적 발표까지 홀딩? 꾸준히 카카오 안티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저도 매수 완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이게 진짜 주식이다. 놀라운 실적으로 우상향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카카오의 실적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카카오랑 네이버 저는 이 게시 두 개가 언택트 대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쵸.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주 매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서버나 이런 부분 빼놓고도 네. 카카오톡으로 선물한 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요즘 카카오 같은 경우 뭐 그 경조사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로 보내기도 하고요. 정말 실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실생활 진짜 주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짜 주식이 맞다.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평단 25만 원 주주입니다. 현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실적 발표까지 홀딩할까요?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전문가님? 저는 홀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도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를 하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까요? 꾸준히 카카오 안티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졌습니다라고 하는데 카카오 안티가 있을 수가 있네요, 전문가님. 안 쓰시나 봐요, 카카오를.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안 가는데 이 종목이 잘 가면 안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43만 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체크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카카오 실적과 함께 우상향 흐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가 뽑은 핫한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언택트잖아요. 네, 그렇죠. 언택트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저는 항상 숨겨진 종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야 갈 자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네. IA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시장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12월 10일자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을 때 어떤 사설기관이라든지 기관들이 어떠한 보안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보안 체계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 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이라든지 기관 이런 데서 충분히 많은 수요량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IN 네트워크스가 대장주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해보는 부분은 벌써 삼성전자 퀀텀 A 갤럭시 A4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주각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SKT와 합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 언제든지 턴어라운드와 함께 개선 그리고 상승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은 변수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자체가 사실 보안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 변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최적화된 것이 사실 양자역학 기술입니다. 양자 암호 기술, 양자 시스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냐?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우리가 렌트를 네. 하거나 이럴 때는. 근데 그 주차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까지 이제는 그 무인으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이 네. 딱 오게 되는데 이 기술 또한 IA 네트워크스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IA 네트워크스가 바이오 사업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바이오 컨소시엄에 전략적 협력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염기소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모멘텀은 뭐냐면 기존 약들을 얼만큼 잘 정리해서 적재적소를 보느냐인데 이 부분도 IA 네트워크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1,990원이거든요. 1,990원인데 1,860원. 지금 현재 가격도 그 나쁘진 않습니다. 2,000원 이하 충분히 매수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모멘텀 되고 그다음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4,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인데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기 종목 때문에 좀 차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수표에 대한 거래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종목이고 특히 수급적인 부분이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상승 수급이 있고 하락할 땐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로직도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IA 네트워크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서 자율주행차, 바이오 모멘텀도 갖고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